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단지에 실시하던 예비 안전진단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예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일주일 만에 3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 14개구는 0.01% 하락한 반면 강남 11개구는 0.1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인접한 서울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디지털 미디어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노선 개통, 정비사업 속도전 등과 맞물려 은평구 부동산 시장에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예전처럼 어디든 이 부동산 하나 사두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수익이 된다라는 그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미묘한 시장 분위기를 잘 읽고 또 적세적소에 잘 투자를 해놔야만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요. 이런 시대에 그럼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그 시장,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놨다면 뚝심 있게 믿고 가는 그 뚝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도 어렵고 어디가 투자 성공할 지역인지 분석하는 것도 어렵고 그 능력이 없다고 지레짐작하시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는 또 그걸 도와주시는 부동산 멘토들이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멘토와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주말을 앞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함께 도움 주실 부동산 멘토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요즘 현장에는 굉장히 부동산 이 흐름이 굉장히 좀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바빴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나 우리 아파트 시장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강남 3구가 많이 올라줘야지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빌라 시장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편파를 틈타가지고 같이 편성하셔가지고 부동산 시장 특히나 재개발 시장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특히나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조금 완화를 시키면서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시장 투자할 때 굉장히 적재적소에 뚝심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적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이 적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적재적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뚝심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잘못된 지역에 투자를 했다. 근데 뚝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불안한 투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투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적재적소, 적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특히나 이 팍스경제 TV 부동산 고민 상담을 보신다면 그 적재적소를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뚝심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방송 보시면서 좋은 지역 잘 찾아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항상 얘기 드리죠. 계약하시기 전에 아니면 찾기 전에 꼭 한번 상담을 하시고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그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예전에는 정말 뚝심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한다, 누구든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소문처럼 많이 돌았던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제는 뚝심만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문가가 그 적재적소를 잘 판단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셔도 역시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고민 먼저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그 한 8년 전에 네. 그 서초구에다가 그 이제 신축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그 매입을 했는데 네. 요즘 뭐 가격이 또 잘 안 오르지 않고 음. 그래서 요 빌라를 투룸 빌라를 지금 보유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소장님 좀 조언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8년 동안 정말 뚝심 있게 끌고 오신 건데 저희가 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서초동에 어떤 빌라인지 좀 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들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네. 1432-8 1432-8번지에 그 당시 신축 다세대 주택을 분양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네네. 이제 8년 동안 보유하셨는데 투자 가치 면에서 계속 좀 가져가 봐도 될 만한 다세대 주택인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8년 전에 서초구 서초동에 신축 빌라를 투자를 하시네요. 예, 예. 아유,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예. 그때 분양 받으실 때 가격이 한 어느 정도였습니까? 투룸 빌라인데 한 2억 7천에 받았습니다. 2억 7천? 예. 네, 지금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랐죠? 글쎄요. 8년 보유. 예. 그리고 이제 2억 7천에 분양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시세가 요 주변에 얼마 정도 하나요, 투룸이? 글쎄요, 자세히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네. 뭐 한 3억대 중반에서 한 4억 가는 모양인데요. 3억 중반 많이 받으면 4억이다, 그죠? 예. 예, 많이 받으셔야지 4억이 될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 투자였죠? 그때 1,500만 원 전세 끼고 1,500만 원. 1,500만 원 투자요? 네. 전세가 뭐 한 2억 5천 됐고 예. 1,500 투자였습니다, 그죠? 예. 1,500 투자로 그래도 지금 뭐 한 1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예, 그 투자는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많이 아쉽죠.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 8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2억대의 분양가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뭐 8, 9억 이렇게 하잖아요. 네. 특히나 뭐 용산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이제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빌라 다세대 주택이 있는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혹시 재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얘기들이 그 근처에는 없어요. 없죠. 예. 재개발 없다, 그죠? 예. 예, 위치는 좋습니다만. 자, 그러면 혹시나 재개발이 아니고 뭐 요즘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예. 이 모아타운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죠. 없죠. 네네. 예. 자, 저라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를 갖고 가셔도 내가 뭐 주택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매물을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재개발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예.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내한테 떨어지는 현금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1억 안팎 되겠죠. 예, 1억 정도 되죠. 그러면 차라리 저라면요. 그 1억을 가지고 지금 개발의 바람이 불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궁금한 거는 뭐였습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인데 네. 그 혹자는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뭐 2027년인가 8년인가 착공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경부고속도로요. 예예. 네, 지하화 사업. 네네네. 예예.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나무 터미널 개발도 있고 예. 그런 거 개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거 이제 견주어 봤을 때 이것을
보유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처분하고 다른 데로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지. 예. 아니 계속 보유하고 계시더라도요. 예. 서울은 뭐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예, 그리고 특히나 강남이고 하니까 보유하시더라도 손해는 절대 안 봐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 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그 기회 비용이 아까우셨던 거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 기회 비용이 좀 아까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라면 매도 한번 하고요. 다른 예. 진짜 실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우세요? 아닙니다. 일단은 매도 계획 한번 잡아보시고요. 예. 예, 매도가 뭐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 금액을 가지고 어디보다 더 투자하면 좋을지 그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랫동안 묻어두셨는데 사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조금 더 아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매도 계획 세우고 다른 투자 전략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매해 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혹시 네, 영등포구에 네. 그 신길우성 1차 앞으로 괜찮은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이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이제 좀 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사기 전에 네. 담당자님한테 말씀 들어보고 아, 네. 살려고요.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수 계획이 있으신 건데 네, 괜찮은 네. 아파트인지 혹시 이거 실거주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 보고 계신 거예요? 거주하고 나중에 살면서 개발이라든가 나중에 네, 두 마리 토끼 다 다른 잡아야겠죠. 데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거주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추후에 그래도 개발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까지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저는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용산에 거주하고 계세요? 자가로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용산에서 영등포로 내려오신다고요? 아니요, 여기 용산은 놔두고요. 네. 영등포구 그쪽으로 가서 좀 살면, 네네. 개발이 돼서 좀 호재가 있나 하고요. 그럼 이주택자가 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순수하게 투자 목적이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용산은- 거기서 살 거예요. 거주도 하실 나중에 거고. 용산은 아이 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제분한테 증여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거주 겸 투자로 해서 아파트를 이제 들어오신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길우성 1차 아파트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우리 그 시청자분도 이제 뭐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네. 일단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그죠? 네. 네, 80년대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앞에 보면 이제 건영 아파트가 같이 있어요. 네네. 신길우성 건영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진행을 했었죠, 처음에. 네. 네, 통합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제 통합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40평 사니까 네네. 뭐 집을 두 채를 주라.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진행되는 게. 왜냐하면 이 아파트마다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 지금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 보시면 신길우성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평수가 좀 넓은 평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평균 대지 지분이 13평이 넘어요. 네. 근데 이제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소형 평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지 지분이 8평 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9평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다르다 보니까 이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통합으로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신길우성 아파트만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고, 여기는 보니까 이제 앞에 바로 도림 사거리에 우리 신안산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개통 예정이거든요. 아마 내후년이면 개통을 할 겁니다.
네. 자, 역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역세권 안에 반경이 들어오죠. 네. 역세권이 된단 말이에요. 역세권. 자, 역세권이면 우리 뭐 역세권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적용을 받아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만약에 용적률이 176%인데요. 다음에 일반적인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3종 일반으로 해서 용적률 한 300%까지밖에 못 받아요. 최대 맥스로 해봤자. 네. 근데 이제 용적률 이제 역세권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서 용적률을 높여준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400%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500까지도 됩니다만은 하여간 이제 용적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지을 수 있는 분양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이게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 반경 500m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뭐 투자를 하신다, 거주겸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면 주변이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 네. 신길동이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전부 이제 노후된 주택들밖에 없었거든요. 네. 노후된 주택들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시다시피 우리 신길우성 1차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요. 도림 사거리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옆에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 신길 뉴타운 있잖아요. 네. 이 신길 뉴타운이 예전에는 뭐 서울에서 뭐 두 번째 가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다 해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 반쪽짜리 뉴타운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위쪽으로 해서 다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다 지정이 돼 있죠. 네. 공공 재개발로 다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뭐 장미마을이나 아니면 아래쪽에 우성 5차 아파트가 있는 고추마을이나 이쪽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일대가 전부 다 이제 푸르지오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죠. 뉴타운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모여가지고 군이 형성이 되면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은 이제 노후저층 주거지라서 소득 수준이 아주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구역이기 때문에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뉴타운으로 바뀌고 이제 아파트로 전부 대단지로 이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고소득자들이 좀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교육 수준도 이제 어느 정도 주변에 학군도 형성이 되고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 자제분들을 그러면 이제 학군도 형성이 되고 학원가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사람들이 서로 다 찾는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하나 비교를 해보면 노량진 뉴타운이 있어요. 옆에 노량진 네네. 뉴타운의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신길 뉴타운에 아파트가 다 형성이 된다 그러면 사이즈가 이만큼 됩니다. 뭐 거의 한 3배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신길 우성 1차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하려고 구역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겸 거주가 다 만족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바로 투자를 하시는 되겠네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주까지 같이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주하려고요. 거주하시려고요? 좋은 방법이 되겠으니까 이쪽으로 뭐 주변에 지금 이사를 하시는데 여기 뭐 원래 좀 예전에 신길동에서 거주를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 저렴해서 구입하려고요. 아, 저렴해서 구입하시려고요? 예, 빨리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로 매수하셔서 우선 실거주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저 매수 고민 중이고요. 네. 지금 성남 쪽 알아보고 있고, 네. 그 해리스톤 입주권이랑 네. 그 성남 주변 다른 뭐 수진 1구역, 뭐 신흥 1동, 태평 3동 재개발 이렇게 단독주택까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초기 투자 금액이 비슷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 선택할지 지금 신혼부부라 아직 집은 없는 상태고 전세를 이제 빼고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네. 일단 해리스톤을 매수하고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 전세를 빼고 말씀 주셨는데 들어가서 이제 거주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거주는 뭐
네네, 거주도 하면 좋은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성남에 좀 거주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산성역의 해리스톤의 입주권,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수진 1구역을 비롯한 그 주변에 좀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바로 투자를 하느냐, 어떤 게 조금 더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안인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진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신혼이세요? 네네. 아, 자녀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녀도 있으세요? 아니요, 자녀는 없어요. 자녀는 아직 없고 계획에 진짜 있어요. 아, 예, 진짜 순수 신혼. 그 거주까지 출퇴근 지금은 때문에,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은 위례에 있어요. 아, 위례에 계시고요. 네. 뭐 위례에 계속 거주를 안 하시고 이쪽으로 내려오시려는 이유는 있어요? 이제 전세로 있다 보니까 위례는 네네네. 지금 이제 부동산 매수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네. 자금이 지금 음. 성남 쪽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는 한 6, 7억 정도 할 수 있고 또 네. 대출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 대출 일으켜가지고 이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러면 일단 위례에 계속 거주는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전세가 좀 비싸가지고 저희는 그냥 네, 조금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로 갈 생각도 하고 있어서 아, 월세 낼 그래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네. 네네. 위례에 또 살기 좋은 지금 환경이 되게 좋다 보니까 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성남이 구시가지에서 완성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위례에 계시다가 성남으로 오시면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지실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산성구역이잖아요. 네네. 해리스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아래쪽에 말씀하셨던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네. 지금 위치가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지도를 좀 옮겨볼게요. 자, 우리 시전아님은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거죠? 같은 그쵸, 투자를 하더라도 네네, 맞아요. 예, 굳이 내가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에서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와 거주를 분리를 해라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 거주까지 같이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성이 조금 떨어지고 왜냐하면 네. 이미 우리 예를 들어서 네. 아파트가 있고요. 네. 우리 재개발이 있습니다. 재개발. 자, 내가 만약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재개발은 순수하게 이제 사서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네. 순수하게 투자만 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아파트는 이미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시공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겠죠. 네네.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재개발은 아직까지 아파트가 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매수인이 그만큼 이익을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게 아파트가 되면 그때 가격이 많이 높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 빌라가 아니면 이 단독주택이 아파트가 되는 과정에서 얘가 아파트가 되면 가격이 많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내가 여기서 올라가는 이 차익을 내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먹을 수 있다. 자, 이게 하나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항상 이 투자를 할 때 네. 부동산은 뭐라 그럽니까? 첫째도 뭐다, 둘째도 뭐다, 뭐라 그러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첫째도 입지, 그죠? 있지. 네네. 둘째도 입지, 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입지 같죠? 네네. 셋째는 첫째, 둘째를 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도 입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입지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성남에서 우리 시청자분은 위례에 계시니까 성남하고 가깝잖아요. 네네. 성남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성역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왜? 서울이랑 가까워서. 서울이랑 가까워서 산성역이 이제 아파트가 지금 비싸잖아요. 네네. 산성역이 아파트가. 근데 이 서울하고 가까운 걸 떠나가지고 성남에서만 보자 말이에요. 성남에서만 보면 제일 가장 번화하고 가장 입지가 괜찮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수진 바로 이 수진역, 신은역 일대입니다. 여기.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서울에서만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서 생각하지 말고 성남에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남에서 네. 강남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네. 성남에서 강남이 어디냐? 바로 이 수진동이나 신흥동 요 일대입니다. 네.
지금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상대원 3구역, 상대원 2구역 뭐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네. 빠른 게 지금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이 빠르단 말이에요. 네네. 세대수가 5,000세대입니다. 그죠? 네. 네, 5,000세대, 5,000세대입니다. 세대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수진 1구역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신흥 1구역. 네. 이미 이제 아파트가 다 되어가는 여기 삼성역 일대보다는 향후에 이제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여기 신흥이나 수진이나 이 일대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세요? 첫 네네. 번째로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재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아직까지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재개발이 더 훨씬 차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입지를 봤을 때 이 성남시에서 입지를 보면 산전역보다는 차라리 더 성남의 강남에 가까운 성남시 강남에 가까운 이 수진동이나 신흥동 일대가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뭐 제대로 다시 상담을 오신다면 여기 네. 일대를 취득하는 것을 더 권해드릴 것 같아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위에서 조금 더 전세로 거주를 하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투자를 좀 해놓으세요. 네네. 수진에다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시고 나중에 아파트 되면 그때 이제 애도 이제 좀 크잖아요. 여기 지금 네. 이제 사업시행인가도 다 났으니까 이제 남은 단계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되면 그때 들어와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때 되면 여기가 다 아파트로 많이 바뀌어 있겠죠. 네. 그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수준의 성남시로 거듭나 있을 겁니다. 그때 입주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또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어둘 테니까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해결해야 할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338번 쓰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저는 DH자이 개포 아파트 30평형을 분양받았습니다. 4년째 거주 중인데 이걸 매도하고 자양동 이튼타워 5차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 개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투자 가치 면에서 더 좋으냐 아니면 조금 더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옮기느냐 어떤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개포동에 있는 DH자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광진구에 있는 자양 이튼타워로 이사를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강남에서 자양으로 가는 겁니다. 광진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양동에 있다가 개포동으로 온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죠. 오케이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차라리 여기로 이사를 가고 또 다른 그 남는 차익으로 어디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기 개포동은 앞으로도 향후로도 계속해서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올 거고요. 강남이 지금 올라가고 송파가 오르면서 같이 이제 다 상승하는 그런 기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라면요. 개포동의 아파트를 전세를 줍니다. 전세. 나중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차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익이 클 거예요. 차익이 크니까 마지막에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비과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전세를 주고 나도 이제 전세로 사는 거죠. 전세로 살고 한 개를 차라리 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여유자금이 생기잖아요. 여유자금이 생기잖아요. 뭐 전세를 사시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생활 환경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튼타워에서 전세를 거주하십시오. 전세로. 내 것도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로 거주하세요. 전세를 거주하시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생기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요거를 좀 많이 올 수 있는 재개발로 하나 투자를 하십시오. 재개발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매매를 어느 순간 이제 내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는 또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 이 재개발을 미리 1번으로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2번으로 두 번째 이 개포를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지. 지금 당장 여기 개포를 매도를 하고 이턴으로 갈아타시고 남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셨다가는 오히려 개포가 나중에 더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둘을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 임대를 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임대로 들어가시고 남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아니면 또 상담을 오시든지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제가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내가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투자를 하는데 이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면 큰일 나니까 재개발이 되는 지역, 이미 많이 진행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자금에 맞춰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팔고 자양동으로 옮기는 거 안 돼요. 간단하게 말씀 주셨거든요. 어찌됐든 끝까지 끌고 가시고 전세를 활용한 재투자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43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방배동 스프링밸리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를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투자 가치가 조금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방배동의 스프링밸리 빌라 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방배동의 스프링밸리 여기 이제 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이쪽 근처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알고 있어요. 스프링밸리 여기 보시면 이제 공유 주차장이 있고 요 일대에 스프링밸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프링밸리가 있는데 방배동이 일단은 지금은 노도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일대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우리 그 모아타운 있죠? 모아타운 동의서 접수를 하고 있고 걷고 있고 지금 이제 모아타운 조만간 이제 동의서가 다 모아지면 아마 구청에다 접수 신청을 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요 앞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가 이제 한 준신축 정도 될 거예요. 2017년, 18년 그때쯤 지어졌을 건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재개발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지리부진하고 이제 입지는 좋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죠.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동처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 좀 아까운 거죠. 기회 비용이 아깝다. 이 얘기죠. 다른데 만약에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을 텐데 근데 지금 내가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좀 아쉬운 투자를 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방배동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방배동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시면 향후에 여기가 지금 5구역 지금 한참 짓고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죠? 여기도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재개발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재개발 형식으로 진행이 모아타운이 되든 뭐가 되었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종착지가 다 와가는데 그걸 이제 홀랑 팔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덜 안 좋은 지역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안 좋은 지역에 가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하느니 차라리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마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를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고 어느 더 좋은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깊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 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해 볼 만하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깊은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다양한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요즘 많은 분들의 1순위 고민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공부도 해보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거든요.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무료 세미나를 토요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1일이죠. 3월 1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기술사가 강의하는 재개발 굉장히 좀 여러분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초기 재개발 구역 찾아서 막 다니십니다. 잘못하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가 있죠. 그런 뒤통수 맞는 부분들을 그런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오늘 제가 재개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하게 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그런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 자금이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자금대별로 어디를 투자하면 가장 좋을지 그런 입지 좋은 곳들 그런 곳을 알려드리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 시험 공부 아무리 준비해봤자 뭐합니까? 결과가 잘못돼서 망쳐버리면 잘못 시험을 시험 당일날 컨디션 안 좋다든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시험을 망쳐버리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의 많이 요즘 막 강의 많이 들으러 다니시죠. 강의 많이 들으러 다니시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적재적소에 적시에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그런 지금은 적시니까 적재적소 입지 좋은 곳들 보유 자금대별로 알려드리니까 꼭 오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고 또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월의 첫 번째 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면 선착순 접수 도움드리고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의 첫째 날 무료 세미나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 재개발 이야기 또 그때 상황상 참석하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이야기 조금만 핵심 요약해서 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강의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유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씩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또 그 외에는 어떤 거를 유의해야 하는지 오늘 소장님과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소장님.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권리산정 기준일.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전한 초기 재개발입니다. 이제 재개발 예정지죠. 재개발 예정지.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위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5년 재당첨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아직 없어진 거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을 말씀드렸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왜 생겼는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더 궁금하다 하시면 제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권리산정 기준을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이 지나서 만약에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거죠. 안 줍니다. 조합원 수가 막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조합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너네들 언제 이후에 입주를 취득을 하게 되면 너네는 입주권이 안 나와라고 해놨는 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제가 그날 모아타운 신속통합에서 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요. 그걸 머릿속에 넣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일어나는 절차들을 좀 알면 거기에서 제가 탁탁 집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 일단 이걸 알려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이제 동의서를 걷죠. 동의서를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구역에 갔더니만 동의서를 막 걷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의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족을 했다, 뭐 한 50몇 프로 왔다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이제 구청에다가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합니다. 구청에 접수를 하고 나면 구청에서 이제 검토를 한번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또 접수를 또 합니다. 어디로 접수하죠? 바로 구청위에 시청이 있죠. 시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자, 시청에다 접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번 심의를 거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 너네는 요즘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등등으로 이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한번 거쳐요. 심의를 거치고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다섯 번째로 이제 뭐를 하죠? 후보지 선정이 됩니다. 후보지 선정. 자,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여기가 보도 자료도 막 나가죠. 나가서 여기 이제 진짜 재개발되는 지역입니다라고 하고 공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잖아요. 투기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허가구역이니 묶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합니다. 건축 제한도 걸어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비 사업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비 계획 수립이라 그러죠. 그 정비 계획을 딱 수립을 해가지고 공람 공고를 한번 합니다. 공람 공고. 요 공람 공고는 정비 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예요. 정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정비 계획 수립을 했는 게 이제 또 결정이 나야 되겠죠. 결정이 나기까지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로 뭐 주민 제안도 주민 의견 청취도 들어가고 뭐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심의를 또 한 번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할 때 심의도 한번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이 정비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여덟 번째로 이제 구역 지정이죠. 구역 지정. 이게 구역 지정이나 아니면 정비계획 결정 고시라고 그럽니다. 고시가 나는 거죠. 고시가 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각각 사업마다 다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구청에 이제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인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아타운. 우리 모아타운이 구청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인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신속통합입니다. 신속. 자, 원래 그 모아타운도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될 수도 있는데 요청에 따라 가지고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구청에 접수하는 게 모아타운은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라고 제가 이렇게 구청이 모아타운이고 시청에 접수하는 날은 신속통합계획의 경우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보지 선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 역세권 재개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세권 재개발 중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세권 활성화가 있고 하나는 역세권 시프트가 있죠. 장기전세 주택. 요거는 역세권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후보지 선정, 대산지 선정이라고도 하거든요. 후보지 선정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죠. 바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요게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구청에 접수하는 날은 모아타운이다. 그리고 시청에 접수하는 날은 신속통합이다. 그리고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진다. 그리고 나서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 수립 공람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람 공고일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의 권리산정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 궁금하신 게 생기면 해결을 못 한다라고 하면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뭐 언제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를 취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 여기가 권리산정 기준일에 그 전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취득하기 전에 저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취득을 하십시오. 권리산정 기준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준공이 기준이다 그랬잖아요. 준공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날이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권산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인데 요 날 전에 준공이 되죠. 준공이 되면 바로 현금 청산 안 됩니다.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요거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일반 재개발. 자,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조금 다릅니다. 모아타운은요. 도정법이 아닙니다.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서 법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 모아타운은 어떻게 하느냐? 준공이 기준이 아니고요. 요 전에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기 전에 착공이 되면 됩니다. 착공. 굉장히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 뭐 막 신축을 하고 있어. 뭐 땅을 팠어. 뭐 그러면 이미 착공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전에 준공이 안 돼도 된단 말이에요. 땅 파고 있다 그러면, 즉 건물 짓고 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입주권이 나온다.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나왔는데 그 이후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은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허가를 받는 겁니다. 건축은 허가인데 착공은 신고입니다. 자, 착공을 그 이후에 만약에 해버렸다.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착공을 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준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준공은 건축물 대장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착공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구청에다가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직원을 말씀하시고 여기가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청에서 알려줘요.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만약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착공이 됐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구청에 물어보니까 그 이후에 착공이 됐대요. 그러면 걔는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이 되니까 요거는 조심하셔서 취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모아타운은 착공이 기준이고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 신속 통합이나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이런 것들은 다 준공이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우리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모아타운 요거 한번 말씀드렸는 이유는 현장에 가면 이런 물건이 간혹 가다가 왕왕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이죠. 5년 재당첨 제한. 이 5년 재당첨 제한은요. 지금 이제 투기가해지고 다 없어지고 서울에 이제 4개 지역만 남았잖아요. 4개 구만 남았는데 다 없어졌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정법 72조죠. 72조 6항에 보시면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이 5년 재당첨 제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요건. 첫 번째가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정리를 딱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지구. 두 번째 도정법에 의한 도정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도정법에 의한 거겠죠. 도정법에 의한 도정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도정법 정비사업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요 두 가지가 있죠. 요 두 가지 요건들을 AND입니다. AND. OR가 아니고 AND. 모두 만족을 해야지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만 두 가지만 다 알고 있으면 나머지가 싹 다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 과열지구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 투기 과열지구 4개 구가 있습니다. 어디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입니다. 여기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도정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는데 모아타운은 도정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아타운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요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인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내가 예전에 투기과열지구였다면 내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요거는 이제 법 조문을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요 5년 재당첨 제한은 2개 구역을 갖고 있는 경우에요. 2개 구역을. 자, A 구역을 하나 갖고 있고 B 구역을 갖고 있는데 이게 A 구역에 분양 신청을 하죠. 분양 신청을 하고 그 분양 신청 결과를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내는데 내가 분양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데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두 번째 구역에 다른 구역에 마찬가지로 분양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5년 이내가 되어버리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산이 돼버린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막는데 요 2개 구역 모두 투기 가열지구에 포함이 되고 요 2개 사업이 모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고민이 되시죠? 여기 해당이 되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와서 강의 들으시면 제가 다 푸는 방법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꼭 강의 들으러 오시기 바라겠고 다음번에 또 다음 시간에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재개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챙겨봐야 할 점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확실한 투자 방법은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는 거겠죠. 저희 언제나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로도 계속해서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3월 1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역시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